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50대, 60대의 6남매가 미국 주식 TQQQ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이 어젯밤 TQQQ를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던 미국 증시의 환희를 단숨에 멈춰 세운 사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좀 조용한가 싶더니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전쟁 모드로 돌아섰고 순식간에 미국 증시는 요동치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이 단기 매매 중이던 TQQQ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109달러를 넘어가던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4% 하락해서 97.07달러로 종가 마감됐어요.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킨 이날 밤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대로 실천에 옮긴 게 있는데요. 바로 손절 후 재매수 전략입니다. 우리 가족 10명은 거의 매일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기록을 제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수익 인증으로 꾸준히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 커뮤니티에 거의 매일 올리던 1번 계좌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계좌에서는 물타기 매수할 금액을 포함해서 투입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해놓은 용돈 벌기 전용 계좌고요. 이 계좌에는 1억 원의 달러 현금 잔고도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미국 주식 TQQQ가 최고점인 상태에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물리각오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평단가가 높다 보니까 언제든지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손실로 돌아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계좌에 여유 자금을 두고 있다는 거죠.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6% 이상 급락하던 순간 저는 TQQQ를 총 500주를 손절 처리했고요. 손실액은 마이너스 390만원 확정했어요. 즉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건데요. TQQQ는 상승할 땐 폭발적으로 오르지만 하락할 땐 더 빠르고 무섭게 수직 낙하합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죠. 지금은 주가가 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럴 때는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투자 자산 금액 중 일부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총자산 중 일부로만 단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처럼 급락이 나오는 날에는 이미 높았던 평단가를 낮춰줄 절호의 기회인 건데요. 주말에 또 어떤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손절을 해서 비중을 줄여 놓으면서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손절 친 것도 일부분 있기는 해요. 주가가 더 빠지면 재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대로 반등하면 남아있는 수량으로 만족하자는 마음에서 단행했던 손절 처리였죠. 그럼 손절한 내역을 한번 보실게요. 100.5달러에 200주 손절, 99.91달러에 300주 손절을 해서 총 500주를 팔고 나니 손실 확정액은 마이너스 390만원이 된 거고요. 그런데요, 손절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390만원 손실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계좌는 2025년 6월 26일 TQQQ를 전량 매도해서 3억 500만 원을 이미 수익 실현을 했던 계좌고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600만 원을 2026년 5월에 납부할 예정이었어요. 또 25년 7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TQQQ 단기 매매로만 약 4,500만 원을 추가로 수익 실현해서 양도소득세가 약 1천만 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할 계좌입니다. 그럼 이 계좌의 올해 총 수익 실현액은 약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2%인 7,700만 원 정도를 26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손실 390만 원을 확정 지어서 1년 동안의 양도 차익과 서로 손익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단순 계산해서 양도세율 22%를 계산할 때 3억 5천만 원 빼기 390만 원은 3억 4,600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86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에 손절 결정을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희 가족의 평균 매수 단가가 고점인 상태에서 물타기 매수를 하다 보니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줄이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86만 원을 줄여보자는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주가가 더 떨어질 경우 손절매한 돈으로 재매수해서 수량을 늘리고 평균 단가도 낮춰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는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모험을 한 거죠. 만약 손절해서 390만 원을 손실 확정 지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해 버리면 이미 손실 본 390만 원 중 세금 절약분 86만 원을 혜택 보더라도 약 304만 원의 손실을 그냥 확정 짓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제 손실 390만 원을 확정 지었으니 손절매한 단가 아래에서 대매수를 해줘야 세상의 손절매 효과를 보는 건데요. 제가 손절 후 다음날 새벽 5시 이후에 일어나서 주가창을 보니까 본장에서 이미 마이너스 10.49% 빠져 있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TQQQ는 95달러, 96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더군요. 제가 손절한 평균 단가는 100.16달러니까 한 주당 약 4%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기회가 왔던 거예요. TQQQ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2% 하락한 거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계좌에서는 물타기 매수했을 때를 포함해서 총 1억 원 한도로만 투자하기로 정해두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계좌 말고도 KB증권 외화 RP 계좌에 예치해둔 달러 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폭락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거는 없어요. 다만 최대한 외화 RP 계좌의 돈은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이 계좌에 있는 돈 한도 내에서만 최대한 사고 팔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즉 최악의 경우에도 추가 자금이 있으니까 손절한 수량만큼만 재매수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새벽에 애프터장에서 총 600주를 평균 95.9달러에 매수했고요. 아까 손절했던 100달러 대비 한 주당 약 4.26%씩 더 싸게 재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즉 손절로 현금을 확보해 둔 다음에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한 것이죠. 이쯤에서 500주를 팔고 600주를 다시 샀으면 돈이 더 들어간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환율은 계산 편의상 1달러당 1,400원으로 가정하고요. 먼저 손절 쳐서 확보한 금액은 500주 곱하기 100.16달러니까 50,073달러를 확보했어요. 원화로 보면 약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매수한 600주 곱하기 한 주당 95.9달러는 57,540달러, 원화로는 약 8천만 원입니다. 즉 1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투입한 셈이죠. 이번 손절의 목적은 비중 조절, 양도세 절세, 더 낮은 단가에서 재매수를 통한 평단가 낮추기, 그리고 수량을 늘려서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럼 실제 얼마의 효과를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손절 단가 100.16달러, 재매수 단가 95.9달러니까 한 주당 4.26달러 곱하기 600주는 2,556달러, 원화로는 약 350만 원을 더 싸게 재매수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손절매로 마이너스 390만 원 손실 받지만 재매수로 350만 원이란 수익을 얻은 셈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양도소득세 약 80만 원까지 더하면 손절매하고 나서 재매수한 이번 사례의 경우 플러스 40만 원이 순이익이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겨우 이 40만 원 이익 보려고 390만 원을 손실 확정 짓지는 않았겠죠. 손절 처리하고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조금만 반등해도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오기도 쉽고 말이죠. 즉 평단가가 낮아지면 정신적으로 인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만약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계좌에는 외화 RP에 묻어둔 현금을 가져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80달러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계좌 상태에서 손절, 재매수, 수익 실현을 반복할 생각이에요. 만약 지금 이 1번 계좌 잔고가 원금이 회복된다면 이번에 재매수한 600주 중에서 절반 정도인 약 300주를 먼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둘 거고요. 즉 비중을 줄여 놓겠다는 거죠. 나머지 300주는 수익권에 진입하면 상황 봐가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할 계획입니다.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보유한 TQQQ의 평균 매수 단가가 낮다면 원금 회복할 때까지 물타기 매수 해주면서 가만히 기다려도 되지만 저희 가족은 현재 단기 매매로 사고 팔고 하고 있어서 평균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어젯밤에 물타기 매수를 통해서 비중이 너무 높아졌단 말이죠. 때문에 평단가를 낮춰줘야 혹시 모를 폭락에 대비가 되거든요. 이번 하락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도 절세하고 평균 단가도 낮춰주는 작업을 한 거죠. 물론 제가 손절한 뒤에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금이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TQQQ의 평균 단가가 낮거나 혹은 QQQ나 SPY 같은 일배수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전략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시라면 세금 절세 효과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손절을 활용해서 평균 단가 낮춰주던가 하는 저희 같은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가족이 한 손절매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다시 쌓을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